안녕하세요. 역사길잡이 최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라의 삼국통일전쟁 2탄을 준비했습니다. 660년에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고 그 다음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이제 대동강 이남 지역은 신라와 당나라가 나눠 가져야 되는데 당나라가 아직도 내가 당나라로 보이니 하면서 한반도 전 지역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제 신라와 당나라가 본격적인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676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시간적 선후 관계에 따라서 차근차근 살펴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660년 백제 멸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신라와 당나라 군대가 이제 출동했겠죠. 신라는 김유신이 이끄는 5만 군대, 당나라는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군대가 배를 타고 금강하구, 기벌포에 도착해 있었고 김유신의 5만 군대는 황산벌에서 백제 계백이 이끄는 이 5천 결사대와 5만 군대가 한판 붙게 됩니다. 황산벌은 지금이 어디일까요? 군대 냄새가 많이 나는 곳, 바로 논산입니다. 이 황산벌에서 5천 결사대와 5만이 붙게 되는데 당연히 신라 군대가 10배나 많았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계백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제 백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살아도 노비처럼 살 것이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부인과 자식들을 죽이고 전쟁터로 나섰던 사람입니다. 눈에서 완전히 살기, 레이저가 나왔었겠죠. 그래서 이 5천대 5만의 대결이었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화랑이었었던 반굴과 관창이 백제 적진으로 홀로 뛰어들어서 전사함으로써 이 신라군의 사기를 올린 끝에 이제 계백이 이끄는 백제 군대를 물리치고 당나라 소정방이 이끄는 군대와 사비성에 합세해서 결국 660년에 사비성을 함락시키고 700년 역사를 자랑했었던 백제도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당시 백제 왕이었던 의자왕은 공주 웅진성으로 도망갔었지만 웅진성 또한 함락되게 되면서 의자왕도 이제 포로로 잡혔겠죠. 이제 사비성에는 잔치가 열렸겠죠. 신라와 당나라 군대가 이제 백제 지역을 점령했으니까 잔치를 열었습니다. 당시 의자왕과 부여융 왕자들이 이제 꿇어앉아가지고 잔치에 참여했겠죠. 특히 의자왕이 태종 무예랑 김춘추에게 술을 따르고 소정방에게도 술을 따르고 김유신에게도 술을 따르는 이러한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700년 역사를 자랑했었던 백제가 멸망했다고 해서 바로 없어질 수는 없겠죠.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운동. 어떠한 인물들이 중심이 되었는지가 시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복신, 도침, 흑치상지가 당시 외에 가 있었던 의자왕의 아들 이 부여풍을 추대해서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고구려 부흥운동과 비교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앞글자만 따서 복도, 흑치, 풍. 백제의 부흥운동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복도, 흑치, 풍. 복도, 흑치, 풍.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이제 백제 땅은 신라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데 당나라가 백제 땅에다가 당나라 관청인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웅진 도독부의 도독으로 의자왕의 아들이었던 부여융을 웅진 도독으로 임명해서 이 지역을 통치하게끔 합니다. 신라로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겠죠. 백제 땅을 신라에게 주지 않고 웅진 도독부를 설치해서 백제 왕자였던 부여융을 웅진 도독으로 임명했다. 이것은 백제 지역을 당나라가 먹겠다라는 뜻이죠. 외교의 달인이었었던 김춘추, 태종 무예랑이 백제 멸망까지 지켜보고 661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태종 무예랑의 첫째 아들이었던 문무왕이 신라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당나라는 백제의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웅진도독부를 설치한 것도 모자라서 663년에 경주에 계림도독부를 설치해서 신라 지역까지 지배하려고 듭니다. 이 계림도독부의 계림도독으로 당시 왕이었던 이 문무왕을 임명하게 되는데 한반도 전 지역을 지배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게 됐죠. 663년에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 백강전투가 있었습니다. 백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외가 백제의 부흥을 돕기 위해서 무려 4만의 군대를 출동시키는데 백제와 외의 연합군이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과 금강하구 바로 이 백강에서 전투가 펼쳐지게 되는데
나당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백제의 부흥운동은 실패하게 됩니다. 사실 백제의 부흥운동은 지도층의 내부 분열로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 복신이 도침을 죽이게 되고 부여풍이 복신을 다시 죽이고 흑치상진은 당나라에 투항하게 되면서 이 지도층의 내부 분열로 백제의 부흥운동도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켰으니 그 다음 타겟은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죽고 상당한 분열을 겪게 되는데, 연개소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 유명한 유남생이 아니라 연남생, 둘째는 연남건, 셋째는 연남산. 연개소문의 첫째 아들이었던 연남생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대망리리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국경지역을 살피기 위해서 수도를 비우고 국경지역을 순찰 중이었는데, 둘째였던 연남건이 스스로 대망리리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였던 남산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게 되니까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던 연남생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데, 당나라에 항복하게 됩니다. 고구려에 대한 모든 고급 정보를 알고 있었던 연남생이 당나라에 투항, 항복했다? 이제 고구려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연개소문의 동생이었던 연정토가 신라 땅으로 항복하게 됩니다. 이제 신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국 668년에 고구려 평양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당나라는 평양에 안동도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도독부보다 좀 더 큰 개념인데, 도독부를 관할하는 큰 관청이죠. 안동도부를 설치해서 이제 한반도 전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고구려가 당연히 바로 멸망하진 않겠죠. 고구려도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장왕의 서자였던 이 안승을 추대해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은 이름에 기억이 들어갑니다. 고연무, 건모잠, 고연무, 건모잠, 이렇게 기억이 들어간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신라와 당나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으면 이제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데, 당나라가 웅진도독부 설치하고 안동도부 설치하면서 한반도 전 지역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신라도 이제 군사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671년에 백제 지역에 대해서 점령하게 되면서 부여, 백제 수도였던 그 부여 지역 있죠? 그 지역에 소부리주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쪽 지역을 직접 지배하겠다.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의 중심인물 있죠? 이 안승, 보장왕의 서자였던 이 고안승을 금마저 지금의 전북 익산 지역에 보덕국의 국왕으로 임명하면서 이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까지 끌어안으면서 당나라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덕국 왕으로 임명하게 되었지만 사실 신라가 고구려를 이용한 것이죠. 나중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는 보덕국은 당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75년 이근행이 이끄는 육군을 지금의 경기도 연천 이 매소성에서 물리치고, 676년 서린기가 이끄는 이 수군을 금강하구 기벌포에서 물리치면서 676년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신라와 당나라와의 전쟁이었었던 이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당나라와 신라, 당나, 기는 어디에다가? 벌포의 매소성, 당나귀는 벌포의 매소성,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당나귀는 벌포의 매소성. 마지막으로 신라의 삼국통일의 의의와 한계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한계로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불완전한 통일이었다. 그리고 외세,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같은 민족이었던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의의로는 당나라를 끌어들였지만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외세를 몰아내었다. 이 자주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문화를 융합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이 삼국통일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서 이후 시대를 통인신라라고 부르지 않고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뒤인 698년에 발해가 건국되게 되면서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게 되는
이 남북국 시대가 전개되게 됩니다. 남쪽에는 신라가,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던 이 남북국 시대 혹은 이 신발 시대,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기, 오늘은 660년부터 이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가 망하는 듯 했으나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특히 663년에 외의 지원을 받아서 백강전투를 펼쳤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676년 매소성 기벌포 전투를 끝으로 삼국통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제 신라와 발해가 대립하게 되는 이 남북국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